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이 202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가트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히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예산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럼 제5일차 마지막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공통상 3건 있는데 지금 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유재산 현황에는 예산군 산림조합뿐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뭐 임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우리 그 군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없죠. 뭐 임대, 재임대 뭐 이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잘 알았고요. 3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에 보면은 그 내포문화 숲길 운영 관리에 있어서 그 이게 이제 그 3개년 아니 2개년 받았는데 매년 그 똑같은 그 업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요게 그 내포문화숲길이 그 4개 시군에 걸쳐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당진하고 홍성하고 우리군하고 해가지고 같이 트레킹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산림청에서 이제 그 수탁 기관을 그 한국 트레킹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기관에다가 계속해서 그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가 되고 있죠? 네. 또 이 4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사항은 40페이지 불법 산지 전용 행위 처분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산림 내 뭐 어떤 위법 행위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그 연도별로 보면은 그 22년, 23년, 24년 해가지고 총 14건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무단 산지 전용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산림보호법에서 다루는 거는 산불 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벌해 놓은 규정이고, 그 산림자원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벌채, 무허가 벌채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산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주의에 있어서 일부러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부주의에 내도 이제 처벌 조항이 또 있고, 고의로 내는 거하고는 또 별개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산림 훼손도 그렇고 불법 벌채도 그렇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 국민일 거 아니에요? 예산 국민. 예, 예산군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산불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와가지고 불을 낸다면 처벌을 받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의 군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요 불법 뭐 산지 전용이나 어떤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산림녹지과는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게 산불 예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아니 산림과에서 또 녹지과에서 또 이 예방 순찰 그것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읍면도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예산군하고 동시에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산불 감시 뭐 해갖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은 아직 큰 뭐 피해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조그만 산불이 한 두 건 정도 올해 발생했습니다. 초동 진화해가지고 피해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우리 또 산림을 또 보호하고 또 해야 또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또 방안도 있잖아요. 네,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공통 2건에 소관 1건이고요. 먼저 페이지 5쪽. 네, 각 의원의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년차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도 드렸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규정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아직 뭐 90% 이상 된 데가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의원의 구성 이걸 좀 신중하게 그 법률 규정이 또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여기서 예산군 24년도 예산군 산사태 취약 지역 있죠? 예, 이게 지정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의원회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이제 자주 여는 거 있고 꼭 건이 있어야만이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운영이 한 번도 되지를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4년도에 그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위원회가 이제 열리진 않았습니다. 열리지 네. 않은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이 산사태 지정 위원회가 산사태 지정이라든가 네. 그 해제라든가 뭐 이런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을 그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할 때 그 산림청에서 계략적인 그 대상지를 저희들한테 그 줘가지고 그놈을 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정할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 2024년도에는
그 기초조사한 부분이 늦게 시달돼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그 12월 넘기기 전에 하기가 뭐 해가지고 2025년도 초에 그 2월 달에 그 24년도 분을 그 지정이라든가 우연히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미개최됐습니다. 네, 혹시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장마철 되면은 거의 하천 부분이라든 농경지 이 부분이 많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럴 때의 산사태 같은 경우 우려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혹시나 또 실태 조사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지 예전에 몇 년도죠? 우리 송석 저수지 네. 경계 오염 있고 그 밑에 교회에 있는 22년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시내권보다 저기 수천리로에서 이렇게 산간 지역으로만 저 타고 뭐 비가 많이 왔다. 이럴 때에 그 현장에 가봤을 때 큰 네. 바위 같은 경우도 막 굴러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혹시 꼭대기라서 이제 정상 같은데 어려우니까 못 올라가고 그런 사태 위험이 있던 부분을 또 찾고 이런 거 있으면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할 때에 또 선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온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회 같은 경우를 계속 이렇게 이제 부재로 한다 하면은 여기에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도 있지만은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도 있고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입니다. 예. 예. 두 가지인데 여기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 같은 경우는 가로수 같은 경우 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제 정비하고 할 때요 네. 심의를 꼭 하고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네. 가로 예. 예. 군도라든가 이런 간선도로 같은 경우 부분에 또 그런 심의도 않고서 이제 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민원도 발생하고 보기 좋았던 걸 왜 뺐냐.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예. 예, 꼭 회의를 위원회 개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6쪽에 민원 접수 처리 건수. 민원 접수 처리는 그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은 15번에 신동 아파트 퍼걸러 이전 요청하고 지금 6번에 가로수 정비 제거 요청 있죠? 네네네. 민원 건수를 다른 부서도 보면은 계속 반복으로 건을 계속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는 다수인 민원이거든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셔요. 최종 완료까지 예상되는 기간하고 향후 계획 이런 부분. 그 23년 4월 5일 냈던 것은 가로수 요청권에 대한 그 이제 산성리인가요? 주교리 쪽에 예. 그 발생했던 민원으로서 그 제거 요청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심의위원회까지 열려가지고 예. 그 제거를 않고 최소 폭에 대해서 그 가지치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놓은 걸로 마무리를 줬고 그 혹시 잠깐만요. 혹시 그럼 예산 여고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교 오거리에서 그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민원이 계속 지금도 아마 끊기지 않고 또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살아가며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산 여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시간이나 등교 시간은 아침에 차를 타고서 이제 이렇게 학교 앞에서 내리는 확률이 많은데 학교 시간에는 자기들 볼 일 있고 해서 학교에서 나오면은 인도가 좁은 상태에서 가로수는 이제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 사이에 4~5명이고 3명이 이렇게 가도 빨리 급하게 갈 사람이 어디로 뛰느냐면 차도로 뛰어요. 근데 차도가 거기에는 또 읍내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약간 커브길이면서 이제 느닷없이 뛰면은 사고 나는 것도 저도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누차 건의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캐는 방법으로 해달라. 그냥 거기는 나무가 필요 없으니 인도만 여고에서 그 사거리 있죠. 다비치 안경원 거기 꼬마김밥 예. 그 사이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거해달라고 하거든요. 아주 뽑아달라고. 근데 이제 또 전에 담당님들이 바뀌기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비구 캐는 거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뭐 교통 제가 이제 저기 우려된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주교 오거리서부터 통제 그 구간을 이쪽 사거리까지 해놓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서 민원 제기 좀 그만 좀 하게 이렇게 좀 부서에서 노력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근데 이제 도로 폭이 조금 너무 좁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로수는 크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인도가 너무 좁은 예, 데다가 좁아가지고 그런 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실은 그래가지고 그 또 한 가지는 뭐 그 광고판 뭐 이런 것도 간판도 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이제 물론, 네.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도로 건설교통과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 일부는 좀 제거를 했고 네. 앞으로도 이제 그 민원 때문에 한번 그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붙여가지고 한번 했는데 이제 실은 네. 거기에서 부결이 나가지고 그래도 가로수를 지금 심고 있는데 그 비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차후에 도로 폭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그럼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심의위원회에 의촉이 되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는 분이 있어요? 혹여나 한 분이라도? 주민 대표라든가 뭐 의원님도 포함돼 있고 해가지고 그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주민 다시 대표는- 붙인다면 좀 정리해서 한번 주민대표라면 이장님이십니까? 그렇죠. 이장님이 치고 앞장서서 예, 그거 이장님이 해야 된다고 제일 하는데요. 제일 지금 근데 왜 여기서? 앞장서가지고 네. 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네네. 거기에 상가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심의위원회 하실 때도 예. 그런 과장님께서 제안 같은 것도 더 먼저 사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한번 해결 생각이 방안을 들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봉대밑산 맨발 걷기 그 조성 그것도 있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완전히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요. 예. 그 수목가구, 체육공원, 산책로 뭐 이런 데서는 6월 말까지로 해서 한 80% 그리고 진입로 확장 부분이라든가 오수, 상수도관 이런 부분은 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축물 부분도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9월 말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 24년도 제가 의정활동을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몇 분이 거기를 이제 걷는다고 그러면서 봉대밑산에 항토길 좋다고 해서 가보질 않아서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동합 예. 허벌로 이전 요청 이거는 뭔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신동아 우리 저희들이 그 만든 공원 내에 있는 건데 네, 실은 그 일부 분들하고 그 신동아 분들하고 주위 분들하고 이제 그 이용하는 건데 민원의 요지는 실은 그 일부 다수만 몇 분만 해서 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동아 주민들 그쪽 분들이 못 쓰니까 아마 같이 공동으로 좀 쓰게 해달라는 뭐 그런 좀 민원이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지금 양쪽에서 그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좀 조정 중에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조정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산림독촉과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페이지 11페이지부터인데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 잔액 사유는 무엇인지 집행 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부정 사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지 이해하십니까? 예. 예. 우리 자료를 보니까 지방보조금이 우리 한림독주과에는 2022년도에 26억에서 2023년도에 6, 9억, 24년도에는 4억 6천 크게 감소했네요. 이 이유가 뭐죠? 저희들 그 보조금은 성격이 이제 그 농림사업 분야에서 그 임업 분야를 그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한 다음에 그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집행에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반납 그러니까 된 게 한 2.6% 정도 되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반납이 됐고 그 24년도는 한 24% 그래가지고 그 22년도에 반납이 액이 줄어드는 거는 산림 그 미용 자원화 센터를 산림조합에다 이제 큰 거가 줬기 때문에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가 반납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신청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할 때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찍 그것을 취소하면은 저희들이 재선정해서 하기도 하는데 늦게 취소하는 경우 그런 게 많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고 또 특이하게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집행이 조금 20%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집행 잔액이 그렇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방 보조금이 네. 2022년도에는 26억이었어요. 예. 24년도는 6억 4천이거든요. 그럼 네네. 이제 한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네네네. 이 줄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22년도에는 그 산림조합으로 그 미호용 바이오형 산림 자원화 센터가 그 21억짜리가 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거의 농림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하고 때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수요가 많을 때는 전에 이제 신청을 많이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올려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좀 그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년 민간자원 보조 사업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경상 사업은 이렇게 발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세 건이 뭐 두 건이 있다도 없어지고. 근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운영 지원 있잖아요. 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13페이지요. 13페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23년도 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24년. 24년도. 예. 산촌마을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2,100만 원에서) 집행률이 1,100이고 1,200이고 나머지 900이 지금 미집행됐잖아요. 예, 요게 그 방산리 마을법인에다가 지원해 준 건데요. 주로 이제 그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그
보안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원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이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다 이제 소진을 못한 부분이라고 사료를. 뭐 이따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성구 의원님께서 여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일부 사업은 연도별로 사업 미신청으로 전액 반납한 사례도 있고 실적 분석 및 원인 진단 차원도 참 이게 체계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집행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는 보니까 거의 10개 미만 사업에 저한테 자료를 준 거는 근데 요거 정도는 우리 산림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반복, 미신청, 부진 집행, 목표 미달 동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진짜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일정 기준 미달 시 이거 통합사 전환하시고 네. 지원 방식도 좀 바꿔주시고 이 구조 개편도 해주시고 이런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본 목재 보일러 보급 사업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계속 편성됐는데 이게 반납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에한테 미신청으로 집행도 못 됐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목재 초창기에는 목재 펠렛이 그 기름값 비싼 때는 좀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집행이 좀 원활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불편하고 뭐 실은 석유 떼는 거하고 석유 보일러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요가 좀 줄어가지고 그 많이 이제 신청을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산림독주과 지방보조금 관련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독주가 소관 민간보조사업자들은 산주와 인가의 기반소득 확정,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긍정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반복적인 집행 재납 사업, 미신청,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주민 신뢰를 잇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집행 자체보다도 그 결과가 지역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지는 데 우리가 핵심이라고 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조사업 목표 설정 시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반복 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통합관리 시스템, 그리고 성과 기반의 재편성과 예산 완료 측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사업이 정책 수단으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략적인 재설계와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본회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자료 14페이지 민간의탁 현황 3년 그리고 12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해당 없음으로 없음을 받았습니다. 네. 해서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2월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지방 수목원 조정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당해년도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연속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단연도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안 사업은 그 야영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그 특성상 한 해의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도마다 이 일정 금액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2월이 좀 불가피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업을 완성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그 수목원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20억 사업을 한다 그러면 첫해 뭐 5억 들고 그 다음에 10억 들고 또 뭐 5억 들은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끝나는 해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월 시켜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봉수산 자연휴양림 보안 사업이 명시 2월과 사고 2월 모두에서 당해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2월 된 사례가 나타납니다. 해당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2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림 사업 그 대단히 이제 사업에 대해서 2월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않고 연도별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올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이 오고 그럼 5억 분에 대해서만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 잔액은 2월 시켜서 다음에 오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비 사업으로 좀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최소화시키고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2월 사업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기 2013년 구매와 기계와 진화 장비 2012년 구매 등 노후화가 우려되는 장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성능 평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 장비의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향후 노후 정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산불 보유 장비는 뭐 기계화 장비라든가 진화 장비 개인 세트 해서 저희들이 한 그 5,00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화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산불 기간에 연초에 이제 봄에는 2월 1일부터 네. 5월 15일까지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그 산불 방지 기간 전에 모든 그 수량에 대해서 그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산불 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 질의는 옆에 계신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은 투자심사 시 심사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자 한 사항인데 5건 심사 대상 자료 확인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이상으로 자료 요구한 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도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1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발생 방지를 위한 시책 점검입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7건이며 단속 건수는 54건인데 과태료는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단속 후 행정 처분은 이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속 건수하고 그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차이 나는 거는 그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현지 계도성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 과태료를 뭐 산불을 그 100m 이내에서 그 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에서 열화상 기능이 탑재된 드론이 2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열화상 드론은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운용 실적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그 소형 드론을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열화상이고 하나는 일반입니다. 네, 하나는 일반인데 그 실은 그 조그만 그러니까 소형 산불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띄워가지고 그 예방 활동에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쓰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대규모로 났을 때라든가 뭐 이런 때 드론으로서 그 너머까지 좀 활용하고 금오산 산불 같은 경우는 그때 미처 활용을 못했는데 그 예찰이라든가 병해충 예찰하고 산불 예방하고 겸해서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이제 좀 큰 거를 좀 고성능 뭐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드론 면허가 4종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좀 활용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드론 운영 신제 전문 인력은 어떤 분이 그 운영하시나요? 전문 인력은 보충되어 있는 인력은 없고 그 저희들의 이제 그 공모직들 하시는 분들이 그 활용 능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좀 활용하는 형편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임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군에는 총 5,007건의 산불 및 산림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비 노후와 관련해서 한 10년이 이상이 경과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됩니다. 특히 몇몇 장비는 내용 연수가 이미 상당 기간 초과된 상태로 현장 대응 시 성능 저하 및 안전 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소화기, 야간 머리 등 안전모, 기계와 진화 장비 등 이같이 노후화 장비가 여전히 현장에서 배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화기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로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안전 불감증 면에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장비 관리 상태로는 산불 초기 진화 실패 시 행정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기의 내용 연수 초과 후 상태 점검 및 사용 가능 여부는 언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장비에 대해서는 그 산불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비를 하고 그 또 신규로 하는 것은 구입을 하고 오래된 거 고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데 실은 그게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조금 그 노후화된 것들을 고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좀 해서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확보에 마련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산불 진화용 안전모는 2020년 2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내용 연수를 인원을 초과하였는데요.
안전모는 화재, 낙하물, 고온 등으로부터 진화 요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 장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용 연수를 초과한 안전모를 여전히 보유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이에 명백한 안전관리 소홀로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전모가 아직 현장에서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 안전모가 지금 우리 공사장에서 할 때 그 플라스틱 그 허연 거 그런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 현장하고는 조금 틀린 성격인데 그 불 끌 때 그 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한다든가 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안전모를 좀 그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연수가 조금 지난 것도 현장에서 그 활용되는 것도 있고 지금 그 매년 일정 수량을 사가지고 교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요원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 장비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용 연수 같은 거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난 장비 교체 또는 보완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예, 매년 그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하고는 있는데 실은 이제 그 계획에 비해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교체가 좀 안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산불 감시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읍면 감시원이 그 한 70여 명 정도 되고 산불 기동대가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럼 한 10명 정도 매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다 고령이시죠? 네. 지금 평균 연령대가 대략 한 몇 세 정도 되시나요? 평균 연령대가 뭐 한 60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의 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시 역량 저하로 인해서 매우 이제는 우리 진화원분들의 이제는 그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초기 대응에 많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는 보수가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젊은 층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인력 구성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결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전반에 취약한 요인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 산불 감시원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8만 5천 원 정도 8만 5천 됩니다. 원이요. 산불 감시원이나 진화 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은 초기 대응의 핵심이므로 발생 시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필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력과 순발력을 갖춘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기본적인 장비조차 적정 수명을 초과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홍원표 의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현황은 뭐 이렇게 자료로서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업체가 이렇게 다 취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산군의 업체 그러니까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게 하여튼 그 수의계약 하실 때 보면 그것도 지역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안배를 좀 잘 하셔갖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수의계약 그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예산군 업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금액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그 현저히 떨어지는 거라든가 그 예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아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산 관내 업체 알겠습니다.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했던 얘기인데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권한이 있어요. 산림청장이 해야 되는 일을. 예. 뭐예요? 산림보호법상의 산림보호법상에 예. 산림청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서 군수한테 이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그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그 단속 권한이라든가 또 그 지자체장이 그 산불 방지 대책을 연도별로 세운다든가 소각행위 뭐 단속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산불 진화 통합지휘센터하고 본부장 역할을 군수가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기준이 얼마예요? 면적이? 대형으로 넘어가는 기준. 대형으로 넘어가는 게 뭐 그 양시군에 걸치면 뭐 이런 도지사가 한다든가 양시군에 걸리거나 100만 제곱미터 예, 제곱미터까지요. 그리고 근데 그 50헥타 이상 넘으면 그 넘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산불 발생 건수가 4년간 7건인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통합지휘본부에서 운영한 운영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2012년도, 2002년도에 대형 산불이 나고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소형 산불이기 때문에 그 뭐 통합으로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해요? 어떤 어떻게 관리했어요? 7건? 산불 발생 건수? 요거는 저희들 뭐 그 시스템 산불 정보 시스템 뭐 입력이라든가 그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산불이 발생되면은 대응 체계가 어떻게 돼요? 대응 체계요? 예.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22, 23, 24, 25년까지 예. 산불 건수에 따른 면적이 어떻게 돼요? 산불 면적이? 잠깐만요. 건수는 지금 7건으로 나왔는데요. 면적은 정확히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 과거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이게 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행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산불이 발생했는데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네. 산불이라는 거는 언제 작은 불씨를 시작해서 대형으로 넘어갈 수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통합지휘 체계 갖춰야 된다. 그거 관련된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계속 본연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7건 발생 건수에 있어가지고 해당 면적이 얼마큼인지도 모르겠다. 집계가 안 돼 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는 것뿐입니다. 네. 그거와 더불어 일단 본연이 질문 때 다시 하겠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진압장비 보유현황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게 정확한가요? 정확합니다. 정확한가요? 예. 그럼 이제 본연 질문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불 진압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비구란에 보유 장비를 분산 보관 장소를 명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산불 진화 장비 보유 현황이 이게 다예요? 이게 법정인가요? 법정 장비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추리신 거예요?
요거 외에도 뭐 그 차량이라든가 뭐 또 소소한 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거 항목만 그 추린 겁니다. 요거는. 왜 추리셨어요? 제가 요청드린 자는 근데 어떻게 추려달라는 말이 보면은 없었는데요. 그 농업용 장비하고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농업용 장비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등록돼 있는데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뭐 동력 분무기 비롯해 가지고 쭉 사신 거 있잖아요. 100만 원 초반대 있는 그리고 것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농업과 관련돼서 사용을 해요? 아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산림 병해충 차량 같은 경우는 병해충 아니 저희들이 끌고 다니는 그 진화 차량도 병해충 방제 차량하고도 같이 쓰기도 하고 실은 산불 장비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 호수라든가 뭐 이런 거 동력 장비가 여기 지금 헬리콥터로 물 보관하는 그 물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수조라고 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와 노하우는 과장님하고 뒤에 있는 산림직분들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게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일하셨고 그 누구보다 외상군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가 걱정이냐면은 뭐 저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정년이 다가오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자꾸 물려줘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람들이 보고선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금호선 선풀 났었을 때 방송 장비 하나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지휘 통제 안 돼서 급식도 안 됐고 장비 소통도 안 됐고 심지어 있던 무전기도 활용 못 해가지고 카톡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런데 딱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만약에 이제 행정직 직원이 왔다고 쳐요. 아니면 시설직 직원분이 어떻게 돼 인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갑자기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업무 파악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 했었을 때 이걸 보고서 뭔가 갈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날 뭐 장난감 조립할 때 보면 조립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그 이제 산불 크게 보면 산불 방지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쓰고 있는데 쓰고도 있고 체계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실은 산불이라는 것이 그 다 있을 때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12시에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체계는 있지만 산불 끄는 데 주력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물자동은 잘 안 되니까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못 갖고는 얘가 좀 네. 있고 그 현실성을 좀 흔히 말하는 동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보충질 여기서 하고요. 본의원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자, 보겠습니다. 공통 질의 사항 중에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먼저 그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최근 5년도권을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온 예방사업에 대한 사방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위협수목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가적인 정비 지원 계획에 대한 것도 답변지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육등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른 또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수립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있다면은 앞으로 답변자를 제출할 때 각별히 관심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일반 행정재산 물품하고 자산 현황과 관련돼서 다루기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하고 집행부하고 다퉈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와 이런 것에 있어서 생각의 공간의 영역을 좁혀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죠? 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건물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본의원 개별 질의에도 올렸는데 현재 산촌 생태마을 중에서 농립 거 가지고 계세요 건물? 독립 거 예 있습니다. 농립 있어요? 방산 거 있고
네.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운영하시나요? 지금 농리는 그 안전진단 해가지고 그 건물이 안정성이 없어서 올해 그 철거하는 계획으로 잡았고요. 그 방산은 지금 그 계약을 다시 맺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다거나 뭐 어떤 그 재산권 형성에 대한 것들이 어느 것도 좀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송성리 산촌개발 했던 그 저온저장고하고 이런 것도 저희 자산인 거예요? 이태리 산촌생태마을 여름이니 산촌개발 사업 해가지고 창고, 다목적 가공장,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저희 재산인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맞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써요 지금? 지금 마을에서 그럼 이거 사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요? 지금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이거 뒤에 팀장님, 이거 예전부터 이거 할 때 무상 사용 근거 만들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전임 팀장님, 그죠? 이런 거 이걸 하게 되면 무상 사용의 근거를 만들든가 뭔가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마을 사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자본전 사업을 해서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다면은 무상 사용하는 거 뭐 주민들이 사용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최소한 그에 따른 근거들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이게 잘 관리가 안 될 거면 그 과거에 산림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뭐 농산어촌 사업이라고 해서 농중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아예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관련 사업과 재산 전체를 그래다 통합시켜 버리자 이런 제안도 드렸었어요. 팀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게 뭐 업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 이용하는 데에서 왜 요건부가 안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 정리만 잘하자, 장부 정리만 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작물과 관련돼서 좀 견해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임도조성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도조성. 근데 이제 임도는 공사한 거잖아요. 남이 재산인데 거기다가 근데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다니까. 그러니까 임도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임도 공사비가 있으면은 형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예. 산에 예. 길이 생겼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보면은 뭐 저희 군유림도 있겠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국유림, 사유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필요해서 내는 거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공작물이 안에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공사는 그냥 공사비로 끝내야 된다. 그 공사했다고 해서 그거를 재산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남의 땅을 어떻게 잡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이 해는 과정에서 예. 그 각자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자산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것을 잡아 있는 예, 그런 거. 예, 정리 정리를 해야 되지 예. 않나. 그리고 저도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거 예. 그거 뭐 예. 이미 공사 끝난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산으로 편성시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고 토지는 제가 세세히 안 살펴봤는데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것도 역시 뭐 지번이나 이런 거 정리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 물품에서 보니까 과거에 VHF하고 UHF 관련된 아날로그 무전기 있잖아요. 예, 그거 안 쓰죠 저희 지금. 예, 안 씁니다. 저 재산 다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저희도 정리해 검색해봤는데 그 네. 조속하게 정리해 정리하도록 주시고 하겠습니다. 그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 무전기를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시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아날로그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하이테라라는 회사 거하고 연하엠텍이라는 두 회사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하이테라 거는 이제 중국 회사잖아요. 연하엠텍은 뭐 방산 장비하는 국내 회사고. 근데 이거를 중국산 장비를 굳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는 없고 구매 과정에서 이제 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이테라라는 회사가 뭐 외국 장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흔히 저희가 하는 모토로라나 이런 것처럼
이름이 오래되고 경륜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생긴 지가 채 20년이 안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기술 자료 검색을 해보면은 뭐 문제 없다 하지만 워낙에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나 현장이 험한 곳이다 보니 예.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됐나 하는 좀 염려가 있어서 혹여라도 이거 제품 구매 담당자께서는 그 뭐 제품을 이 제품 샀으니까 잘못됐다 얘기 아니라 혹여라도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납품업체 이게 좋아요 한증이 안 왔나. 그래서 혹시 그렇게 선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네. 그 통신 분야라든가 뭐 이런 네. 쪽에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장비 구입할 때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긴급 상황에서 최소한 통신 체계 구축은 되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이제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이제 질의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전임 과장님들은 이 산불 무전기하고 저희가 재난 통신 구축망하고 동일하다고 알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저희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확실히 직종인 계시던 분이 오시니까 그런 게 잘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이왕 장비 구축할 때 좀 잘 좀 구축해 주셨으면 하고 이것도 보면은 막 없는 장비 많아요. 막 98년도에 산 거 뭐 이런저런 것들 잡동사니들 정리 좀 조속히 해주세요. 정비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정리된 거는 꼭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 사업 증감, 사업 현황 사유 이렇게 하고 이제 비공개 문서 관련된 건데 이 비공개 문서는 되려 좀 감소하는 것 같아요. 타과에 비해서. 그래서 네.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불비한 뭐 비공개 문서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 운영 현황과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딱 나와 있잖아요. 관리 계약 어떻게 돼 있고 뭐 사용 현황 유지를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여서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산촌 생태마을이 이제 그 수익 나는 구조가 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문제점은 땅은 사유지고 그 건물만 실은 저희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안이 이제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쉽게 안 나오는 거고 또 이제 그 실은 그 어떻게 보면 목적이 마을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데 실은 산촌 그 매니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그 한 사람 인건비 정도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야 그럼 건물이 군 거니까 군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우리가 운영하지 자생적으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파악하고 저가 그간 계속 과장님이 팀장으로 그 과에 계시고 저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저의 발언이 산림농축과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으세요. 그거 이제 전임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다 동의하는데 근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와 유사한 형태에서 도시해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조례로 해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져서 뭐 거기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산성리 주민분들이 거기 가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사용의 근거라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도 그냥 그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이상훈 의원님 8대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운영 매니저 이래가지고 이거 운영 되겠냐? 이거 수익 날 게 뭐가 있냐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잘 관심이 안 가져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환기시키고 네.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무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사업에서 뭐 증여라든지 어떤 형태를 갖춰가지고 좀 뭐 관리 계약 안 되는 상태로 이용하겠다, 불법 만들지 말자는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뭐 이런 네네. 것을 검토해가지고 예.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년치 하는 거예요? 몇 년치?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 쓸 수 있게 하자. 예. 소득 보전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 예. 한데 안 되더라고요.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뭐 산림 분야의 본 위원장도 전문가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그 노고의 빛이 나는 건 지금 강성우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쓰는 거는 좋은데 근거 자료 같은 거 사실 그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또 가능성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우리 산림녹지과가 더 일 잘하는 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5일차 행정감사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역시도 산림 전반에 관해서 정책과 조성과 보호 관리 휴양이라는 5개 분야로 열심히 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우리 예산군의 군정 목표 바로 두 번째 안전한 예산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불 예방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산불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늘 느끼지만은 가장 산불 예방의 캐치플레이즈 산불 예방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이라는 거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글귀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좀 깊이 새겨서 말 그대로 우리 예산군만치라도 산림녹지과의 그 수고로 인해서 작년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올해도 잘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한 예산군으로서 산불 없이 깨끗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